또 마칩시다. 아우. 날이 추워지니 김치우동이 먹고 싶어. 김치우동. 아니면 그 어묵이라 하긴 좀 다르지. 오뎅 꼬치 꽂힌 우동. 그리고 점심을 이게 12시 기준으로 교무실에 있는 분들의 점심을 사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1시 반 수업이라 제 점심은 원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조금 더 자고 알람 잘못 맞춰가지고 10시 출근할 때 알람으로 깨어나가지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오늘 1시 반 출근인데 10시 출근 때 알람으로 맞춰서 일어났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씨 하면서 알람 다시 맞추고 여기서 일어나자마자 밥을 시키거나 밥을 사러 나가면 먹을 수 있겠다 알람 맞췄어. 근데 사람이 그러니? 일어나자마자 행동을 하니? 떴어? 알람 꺼? 다시 하고 딱 봤는데 와 지금부터 씻고 바로 튀어나가야 되는 거야. 내 인생이 그렇지만 하면서 씻고 바로 튀어나가가지고 아주 배고파 죽겠네요. 김치우동에 이슬 미안하다. 아니 고등부에서 누가 그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 오늘 같은 날 저기 김치우동에 이슬 하나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했다가 습관적으로 했다가 야 너는 그걸 어떻게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더웠을 때 또 같은 애가 저번에 더웠을 때 여름에 선생님 어디 같은 날 그냥 감자튀김에 맥주가 진짜 진리 아니에요? 와 진짜 너 아는구나. 너 어떻게 아냐? 그랬는데 내가 꿈을 찾아서 학원에 태어나고 다른 꿈을 찾아서 가가지고 미스테리는 못 밝혔습니다. 최근에 나갔어요. 최근에 나갔어요.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나갔어요. 이제 영화 감독의 꿈이라고 이제 저기 한예종 이쪽 준비하는 게 있다고. 그러면은 주말에 이제 학원에 다녀야 되거든요. 영화 감독이든 아니면 연기를 하는 거든 예체능 쪽 학원들은 평일 저녁 주말 딱 이렇게 다들 그렇지만 평일 저녁보다는 주말에 다 몰빵이 돼 있어요. 왜냐면 타지에서 많이 가. 보통 그런 건 서울 이런 데 모여 있으니까 타지에서 올라와서 하루 자고 듣는 그런 수업들이 많아서 이제 주말 수업을 못 듣는 거죠. 그런 애들은 언제든 아는 제가 자주 보는 형님의 또 아는 형님이 영화 감독이셔서 언제 만나보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양반들 직업이 원래 저처럼 그렇잖아요. 쉬는 날 일정치 않고 남들 쉴 때 못 쉬고 그런 직업이라 그렇습니다. 꿈이 생기면 거기로 당연히 가야죠.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고교 중퇴라는 학력은 진짜 사실상 중졸 취급이랑 똑같이 받아요. 중퇴가 아니라 그냥 너 그래서 중졸이잖아요 이렇게 되고, 고졸도 그렇고 대학까지 간다면 우리나라에서 꿈은 거의 여학생들 기준 20대 초반 이후, 남학생들 기준 20대 중반부터 이제 그게 되지 않나, 현실화가 시작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길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문은 짧게 봅시다. 자, 48페이지 갈게요. 하지만 지문은 짧게 봅시다. 인간을 위한 따뜻한 기술 겁나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적정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정 기술. 스쳐가듯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적정 기술이라는 지문은 여러분들 세종시내 어떤 고등학교를 가도 2학년 때 쓰는 독서, 개정이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2학년 때 쓰는 독서의 거의 모든 교과서에 적정 기술에 대한 지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판사가 달라도요.
그래서 적정 기술에 대한 얘기 하도 많이 나오는데요. 적정 기술이 뭐냐면요, 그냥 돈 많이 들지 않고 배우는데 어렵지 않고 그리고 민감하지 않은 기술들이 우리 반도체 공장들 뉴스에 나오면 그 사람들 막 머리 풀어헤치고 막 그러고 있니? 머리 풀어헤치고 막 앞에서 왁스 바르고 막 이러고 있니? 아니죠. 옷 막 그냥 맨투맨 입고 이러고 있니? 아니죠. 머리까지 쫙 해가지고 마스크 확 끼고 장갑까지 낀 다음에 거기서 일하고 있죠. 그지? 되게 예민한 거겠죠. 그러면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그런 것도 적정 기술일 수가 없겠죠. 그지? 적정 기술 봅시다. 적정 기술은 주로 저개발 지역의 문화적, 정치적, 환경적 상황을 고려하여 삶의 질 향상과 빈곤 퇴치 등을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 적정 기술에 뭐가 나오고 있니? 개념이 나오고 있죠. 그지? 왜 딱히 오른쪽을 안 보냐면요, 내용일치랑 보기 문제밖에 없어서 그래요. 결국은 내용일치 빨리 풀고 보기 문제 침착하게 푸는 겁니다. 둘 다 침착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내용일치 빨리 풀고 보기 문제 시간 더 주는 거예요. 절대로 모든 문제에 같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모든 문제는 같은 시간에 써서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3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 아니야, 난 이거 2분에 풀어야 돼 하면서 2분 다 쓸 겁니까? 아니죠. 이제 3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 30초에 끝내고 2분 만에 못 푸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시간 더 주는 겁니다. 아낀 만큼. 3분 30초에 풀면 똑같이 4분에 푸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적정 기술은 빈곤 퇴치를 위한 방안이라는 의미에서 대안기술로 불리기도 한다. 적정 기술 네모, 대안기술 밑줄. 그러면 정확히 대체 가능한 거니 일부분만 대체 가능한 거니 어떻게 생각해? 적정 기술이란 여기 있는 모든 단어를 대안기술로 바꿔도 되니 안 되니? 된다 손. 된다 손. 자, 여기서 학교들이 갈리나요? 고운만 젠다를 들고 있네요. 안 된다 손. 자, 오케이. 자, 볼게요. 자, 적정 기술은 빈곤 퇴치를 위한 방안이라는 의미에서 대안기술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면 적정 기술은 이런 측면에서 이런 특성이 있어서예요. 이런 특성이 있어서 대안기술로 불리기도 한다면 대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 바꿔도 돼요. 대안기술은 한 다음에 대안기술은 뭐라는 측면에서 적정기술이라 불리기도 한다로 바꿔 써도 돼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안 되는 뉘앙스는 어떻게 되냐면요, 적정기술은 뭐뭐일 때 뭐뭐로 불리기도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왜? 조건이 들어가잖아요. 그치? 조건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이름 붙일 때 뭐에 주목했는가의 차이인 거예요. 이름 붙일 때 뭐에 주목했는가의 차이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대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게 조금 더 심화적인 얘기입니다. 어디에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튀어놓는 게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 나는 혹시 사관학교 경찰대 가고 싶다. 있나요? 막연한 꿈이겠지만 사관학교나 경찰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문제들은 좀 더 이런 쪽의 생각도 돌아가야 됩니다. 맨날 풀고 있던 이런 거 말고요. 맨날 풀고 있던 이런 거 말고 돌아가야 됩니다. 혹시나, 그리고 나는 여기 세종이니까 5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을 꿈꾸고 있다. 행정고시라고 하죠. 생각해본 거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고를 굴릴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변호사, 판사, 검사 이렇게 굴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요 특정직들은 왜냐하면 언어논리라는 시험을 봐요. 사관학교나 경찰대는 입학시험이 따로 있고요. 입학시험이 따로 있어서 그렇고요. 고위공무원이나 법무직 공무원들은 언어논리 시험을 따로 봐요. 그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고위공무원은 PSAT, 법무직 공무원은 LEET, LEET 거기서 따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 사고들도 나중에 트레이닝이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궤도 올라가면요, 되게 이게 껌씹기거든. 아유, 뭐 또 비문학 문제 나왔는데 여기서 시간 아껴서 문학 풀어야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이런 문제집, 이런 기출문제 풀다 보면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미 등급은 1이 찍혀있는 거예요. 꿈 같죠? 아니야, 1등급 꽤 많이 찍어. 너네가 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자, 근데 처음부터 나오진 않을 겁니다. 자, 갑시다.
지금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저개발 국가에서 활용되어 왔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하였다. 점정 기술은 주로 열악한 빈곤 지역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기술 개발에 몇 가지 조건이 요구된다. 몇 가지 조건이 요구되면 요구되는 몇 가지 조건을 얘기해줄까 안 해줄까? 해주겠죠. 그치? 지가 말 꺼냈으면 해준다니까. 질문에서는 지가 말 꺼낸 건 해줘요. 이게 만약에 마지막 줄이었으면 뭐예요? 과제 제시가 되죠. 뭐냐? 그럼 몇 가지 조건이 아니겠죠. 여러 가지 노력이 요구된다 하고 끝나겠죠. 그치? 근데 중간쯤에 몇 가지 조건이 요구된다라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은 100% 뒤에 바로 붙어서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먼저 적정 기술 제품은 여기 밑줄 적은 비용으로 제작이 가능 1번. 적은 비용으로 저개발 지역에서 쓸 만한 거래. 근데 그래요. 아프리카 거기 뭐 물 정화 기술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저한테 매달 5만 주세요. 주겠냐? 밥도 못 먹고 살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개발도 가능해야 된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 밑줄 2번. 이 카운팅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되면은 밑줄 쳐가면서 1, 2 매겨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머릿속으로 하는 거. 지금은 여러분들이 중등부니까 중등에 맞게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배우실 때 처음부터 외발부터 타나요? 미친 재능이죠. 자전거 배울 때 처음부터 한 발 자전거 이거 도로로 뒤로 가고 우와 점프하고 이런 거 미친 재능이죠. 그치? 처음에는 보조바퀴 붙여 탔다가 어릴 때 보조바퀴 떼고 두 발로 탔다가 그치? 그렇게 가는 거죠. 또 기술이 쓰이는 지역에 주민 스스로가 제품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3번. 그쵸. 우리 내가 만약에 자꾸 아프리카에서 그 대륙에 미안하지만 그래도 가장 개발이 덜 된 대륙이니까 얘기할게요. 아프리카에서 예를 들어 정수 장치를 해줬는데 이게 고장 나면은 한국에 있는 애들만 고칠 수 있다 이러면 새로 만들고 싶어도 한국에 연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 합니까? 또 흙탕물 뚫어다니겠죠. 그지? 한국에서 와가지고 아프리카 갈 때 보통 30시간 넘게 비행하잖아요. 중간에 하나 갔다 가야 돼서 그러면 가서 수리하고 다시 왔는데 비행기 타고 있는 이것도 고장났는데 하면 이제 그냥 포기하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또 여기 밑줄하고 4번 상황에 맞게 변형할 수 있어야 돼. 상황에 맞게 변형할 수 있어야 돼. 그쵸? 우기랑 건기가 나눠져 있는 데가 있잖아요. 비 오고 엄청 비 많이 올 때 우기, 엄청 메마를 때 건기잖아. 그지? 그러면 정수장치를 만들었는데 물이 어느 정도 이상 차야만 한다. 우기 때는 쓰고 건기 때는 물들어 또 다녀야 되는 거죠. 그치? 상황에 따라 변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제품의 사용자가 여기 밑줄 전문적 지식 없이도 사용 절차와 과정을 쉽게 알 수 있어야. 이게 몇 번이냐? 몇 번까지 매겼니 내가? 이제 5번. 나아가 적정 기술은 여기 밑줄 현지에서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건 목표니까 번호 안 붙여요. 이건 목표니까 번호 안 붙일게요. 오케이? 자, 근데 그래서 언뜻 떠오르는 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혹시 마법의 정수가루라고 알고 있니? TNG라는 회사에서 만든 요 팩이 있는데 그 가루를 흙탕물 같은데 그냥 타면은 위에는 정수된 물 남고 밑에 불순물 안 좋은 거 싹 다 가라앉아 버려. 그런 것들 사용법 찢어가지고 뿌리면 돼요. 못하는 사람 없겠죠. 그런 것들 있을 수 있겠죠. 자, 적정 기술의 대표적 사료는 먼저 생명 빨대가 있다. 자, 생명 빨대는 한 사람이 1년간 먹기에 충분한 700리터의 물을 정수할 수 있어. 기생충 감염이나 장티푸스,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수인이 뭐냐면 물이고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물이 원인인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 빨대는 어떻게 하는 걸까? 갖다 대고 쭉 있겠죠. 그렇지? 그러면 안에서 정수 필터 있고 해가지고 분명 흙탕물에 꽂았는데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다 이런 거겠지. 그렇지?
또 개인용 생명 빨대를 변형하여 가정용 생명 빨대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거 좀 피워가지고 그냥 어디 빨아당기는 힘만 다른 걸로 줄 수 있으면 계속 정수된 물이 흘러나오겠죠. 그치? 자, 적동 기술의 또 다른 사례로 큐드럼과 페트병 정보가 있다. 큐드럼은 도넛 모양의 플라스틱 물통으로 약 50리터의 물을 담고 굴려서 이동시킬 수 있다. 아하, 물 떠오면 보통 어떻게 떠오니? 나무 막대 같은 데 가지고 양쪽에 양동이 이래가지고 오죠. 이래가지고 오죠. 개인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 마이통 같은 거, 들통 같은 거 들고 오죠. 어찌됐든 힘들겠지. 근데 물을 50리터 들 수 있을까요? 자, 삼다수 같은 거 없이 생수병 2리터짜리 6개면 12리터짜리죠. 12리터짜리를 몇 개? 4통 들고 가는 거예요. 2리터짜리 6개를 4통 이렇게 안고 가도 하나 한 명 더 이렇게 해서 들고 갈 수 있을까? 진짜 개 힘들어. 진짜 못 들 수도 있어. 못 들면 더 높겠죠. 그치? 근데 이거를 굴리는 건 다른 얘기지. 그치? 굴려도 새지 않는다면 굴려가면 숭 굴려놓고 나 따라가고 붕 굴려놓고 나 따라가고 그치? 훨씬 편하겠죠. 이게 적정 기술이란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식수원이 부족해 몇 시간 거리 이동해 물을 기로와 일상생활을 활용하는데 이를 위해 어린아이들이 변변치 않은 물통을 옮겨 나르느라 오랜 시간 힘든 노동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큐드럼은 물통을 밧줄로 끌거나 굴릴 수 있어. 이러한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다. 문제와 해결 구조가 잠깐 보였죠. 그지? 문제와 해결 구조가 잠깐 보였죠. 문제는 뭐야? 물통이 변변찮아 가지고 이동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해결 큐드럼. 그지? 자, 또 페트병 정보는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페트병과 물 표백제만으로. 저 잘 모르겠어요. 페트병과 물 오케이. 근데 내가 아프리카 한복판이면 표백제는 어디서 구하지? 표백제가 뭐냐? 옥시크림 같은 거야. 옥시크림 같은 거야. 하얀 걸 더 하얗게 색깔을 선명하게 이러고 있는 게 표백제예요. 자,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구와 맞먹는 빛을 내는 전구래. 오, 신기하다. 어떻게 해? 태양빛이 페트병 속을 지나다가 표백제가 섞인 물에 부딪혀 산란되면서 전구와 같이 빛을 내는 것이다. 어디 있니? 2번 문제 있죠. 페트병 전구는 전기가 부족한 저개발 지역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손쉽게 제작. 자, 주민들 스스로가 손쉽게 제작 밑줄. 이거 어디에 있었니? 적정 기술의 조건에 있었죠. 그치? 적정 기술의 조건에 있었죠. 실내 조명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자, 하지만 세모. 그러면 적정 기술은 무조건 신이 내린 기술이라 무조건 좋고 무조건 다 성공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명 빨대는 물을 거르는 필터를 저개발 국가에서 제작할 수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구매하기에는 가격 부담이 크다. 그렇죠? 요게 좀 문제가 되네요. 그치? 가격 부담이 커. 생명 빨대 700리터 다 쓰고 나면은 누가 와서 또 줘야 된다는 거죠. 누가 와서 또 주지 않으면 결국은 뭐 1년 맑은 물 잘 마셨다 하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러므로 네모. 자, 이때쯤 그러므로 나오면 하나입니다. 이때쯤 그러므로 나오면 앞으로의 과제가 제시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노력해야 한다 이런 거지. 왜? 앞에 문제점이 생겼잖아요. 그지? 앞에 문제점이 있고 글의 끝부분인데 문제점이 있고 뭐가 나왔어? 그러므로가 나왔어. 그건 뭐다? 앞으로의 과제가 제시될 확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노력해야 한다. 이런 것들. 아니면 뭐뭐를 생각해야 한다.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치랑 표지어가 여러분들이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적용이 되면 그냥 엄청 급하게 읽다가 요 부분에 이거 있는데, 요 부분에 이거 있었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막연하지만 자꾸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막연하지만 자꾸 제시해 드린 이유입니다. 자, 히터 되는 거 맞지? 그치? 나오고 있니? 나오고 있다. 춥니? 졸리니? 졸리면 꺼버릴 것이다. 자, 되게 쌩쌩해졌다. 아까랑 다르게. 아니, 뭘 하는 건 아니야. 뭘 할 거면은 고등부에서 뭘 하는 거죠. 야, 잘 자냐.
너 없는 동안 2시간 갔어 하면서 시계 막 돌려놓고 재밌어. 애들이 다 남는 거야. 애들이 한다. 그래서 처음에 한번 그랬더니 나중에 진짜 수업 마친 건데 에이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자꾸 앉아있대. 진짜 10시야 이러니까 아이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언제 2시간 갔냐고. 너 그럼 2시간 잤냐? 아니요 저 2시간이 안 잤어요. 아 진짜 거짓말하지 말고 수업해요 이러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다들 귀가하고 있어. 이러면서 충격받아서 그대로 집에 갔어요. 얼마나 잘 잤으면. 자, 현실이 아닌 또 다른 현실 뭐겠어요? 가상현실이겠죠. 그렇지? 현실이 아닌 또 다른 현실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선지를 봐. 선지를 봐.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죠. 결국 뭐야?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라고 뭉뚱그려놨지만 뭐 전개 방식 묻는 거예요. 전개 방식 묻는 거예요, 결국. 뭐야? 아니 전개 방식 묻고 있구만 하면 되는 거야. 전개 방식 묻고 있구만. 괜히 아닌 척하고 있는 거죠. 2번은 됐고요. 자, 3번은 하나의 특징 주고 거기에서 자 A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A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자, 어디까지 밑줄 쳐져 있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A 같은 거는. 자, 한 개를 뛰어넘는까지 밑줄 쳐져 있니? 한 개까지 밑줄 쳐져 있니? 한 개까지 밑줄 쳐져 있지. 그러면 한 개를 뛰어넘은 사례를 찾아야 되니? 한 개를 찾아야 되니? 한 개를 찾아야 되죠. 그치? 이거 어디까지 밑줄 쳐져 있는가 신경 써야 됩니다.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당연한 걸 시험 때 되면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에이, 한 개 뛰어넘으니까 이거구만. 그럼 한 개를 뛰어넘은 거 대충 찾으면 되겠지. 다 틀려요.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 가상현실 볼게요. 그놈의 메타버스. 그놈의 메타버스. 코로나 때 면접도 메타버스. 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현실 세계와 매우 비슷하게. 자, 근데 가상현실 1안 돼 있죠. 뭐뭐 1안 밑줄. 뭐 나오겠니 뒤에? 개념 나오겠죠. 그치? 가상현실에서 사용자는 현실 세계에 대한 정보 없이 가상으로 만들어진 세계만을 경험하면서 이를 시간적, 공간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며 컴퓨터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가상현실을 체험하려면 3차원의 정보 표현이 가능한 디스플레이 장치와 장치가 사용자의 반응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거 뭐예요? 가상현실 체험에 뭐가 돼? 조건이 되죠. 그치? 가상현실 체험에 뭐가 된다고요? 조건이 된다고요. 헤드셋을 착용하고 컨트롤러를 들고 즐기는 게임이다. 항공기의 비행 훈련 시스템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요즘 이게 많이 내려왔죠. 어디까지 내려왔냐? 혹시 그거 지나가면서 홍보 자료나 이런 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운전 연습하는 카페 같은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면은 이 유리 부분이 TV 한 대, 2대, 3대 이렇게 있고 앞에 운전석만 있어. 그러면 가상현실로 엑셀 밟음 나가고 그 다음에 옆에서 차가 끼어드는 상황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 되는 거예요. 그런 데 있어요. 그런 데도 근데 꽤 됩니다. 돈이 꽤 나가요. 그런 것들 있고요. 왜? 그건 왜 좋을까? 그게 좋은 건 하나예요. 옆에서 박아도 일단 안 다쳐 아무도. 왜? 가상현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항공기 비행훈련 시스템 시뮬레이터예요. 시뮬레이터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타보고 싶으면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 공군사관학교 가시면 공군사관학교 가시거나 아니면은 공군에서 한 번씩 뽑아요. 1년이나 2년 단위로 한 번씩 뽑아요. 국민조종사라고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신체 조건 맞는 사람들 남녀 구분 안 하고 그 훈련 시켜가지고 진짜로 비행기 후방석 앉혀줍니다. 조종사석을 앉혀줘요. 그러면
그 공군 사진 촬영단이랑 조선부 입고 따봉하고 진짜 비행합니다. 그거 있어요. 저기 뭐냐 갓 고졸한 애들도 참여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하면 시뮬레이터 한번 태워줍니다. 올라가기 전에 쫄지 말라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와 달리 증강현실은 사용자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 세계, 컴퓨터로 만들어진 그래픽이나 소리 등의 가상 정보를 더하는 기술이다. 이제 가상현실은 아예 그 화면이죠. 증강현실은요 여기에 뭐 갑자기 뭔가 하나 띄워놓는다거나 AR이라 하죠, 그렇지? 여기 뭐 하나 띄워놓는다던가 이런 것들.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채우는 것으로 가상 정보를 사용하지만 현실 세계가 중심이 된다. QR 코드와 같은 특정한 표시가 있는 곳에 스마트폰으로 비추면 그 안에 숨겨진 정보를 화면에 증강해서 보여주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포켓몬고 중에 증강현실 이 화면에 포켓몬 띄우는 방법이 있죠. 그지? 뭐 여기에 포켓몬 갑자기 피카츄를 띄워놓는다든가 메타몽을 띄워놓는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죠. 그지? 그거 AR이죠. 왜? 현실 안에 가상을 만들어 띄우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뭐랑 뭐를 구분해야 돼? 이 글을 읽으면서 계속 무슨 현실과 무슨 현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구분해줘야 되죠. 그치? 거실 내부를 카메라로 비추면 소파나 테이블의 이미지를 증강시켜 과거를 두었을 때의 모습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예로 들 수 있다.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어요. 애플닷컴 가면 그 내 폰이 앞에 있는 뭐 폰이나 맥 이런 것들 내 책상에 이렇게 뭐 한 다음에 뚝 띄어나오게 할 수 있어. 그런 것들 개수도 없지만 그런 것도 AR 기술이에요. 자, 증강현실에서는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가상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컴퓨터의 사용자의 위치와 방향 정보를 전송하여 필요한 정보를 실제 화면에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면 1문단은 뭐의 개념과 조건이니? 가상현실의 개념과 조건이죠. 2문단은요 뭐의 개념과 조건이야? 증강현실의 개념과 조건이죠. 그치? 그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최근에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이라는 3개를 띄워놓는 자, 그럼 최근에는 동그라미. 그거 뭐야? 최근의 사례, 현재의 사례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다. 혼합현실이나 공존현실이 등장하여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혼합현실은 현실 세계의 3차원 정보를 감지하여 사용자의 위치나 자세에 따라 가상 물체나 정보가 현실 세계에서 물체와 함께 존재하는 기술이다. 증강현실이 필요한 정보를 단순히 제시하는 데 그쳤다면 혼합현실은 사용자가 가상 물체뿐만 아니라 가상 물체와 실제 물체가 물리적으로 작용을 하며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다. 가상의 컵을 실제 탁상에 올려놓는다거나 가상의 캐릭터와 공을 주고받는 게임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뭐 얘가 가상의 캐릭터가 공을 뭐 퉁 찬다 그러면 내 앞에 있고 공 튀어나와서 나는 진짜 헤딩해가지고 준다던가 뭐 그런 거 아직은 어디에만 있겠어요? 체험 부스 이런 데만 있겠죠. 그치? 자, 공존현실은 현실과 가상의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는 혼합현실과 같지만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 여기 묶어주세요. 여러 명의 붙어 있다는 점 되게 기니까 묶어서 시각화해 줍시다. 이 강조되는 기술이다. 한 영화에서 각각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바타를 한 장소로 보내 함께 회의를 하는 모습이 그 예이다. 공존현실은 아직 일상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에는 곧 활발히 쓰일 수 있는 모습. 여기 이제 전망된다 밑줄. 이거 나오는 순간 뭐가 있다? 앞으로의 전망이 나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것은 뭐 앞으로의 전망이 있냐 없냐 했을 때 전망된다 나오면 끝이지 뭘. 그치? 전망된다 나오면 볼 것도 없이 끝이죠. 그러니? 그렇죠. 생각보다 지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간이 안 간다고도 느끼시는군요. 그건 문제풀 시간을 이미 과제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문제풀 시간을 과제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자, 뒤에 좀 볼까나? 되게 멀리 왔구나. 자, 바로크 박의 바로크는 무슨 뜻일까? 아까 얘기했죠.
요즘 핫하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 무슨 지문? 음악지문. 음악지문. 자, 바로크 음악의 바로크는 무슨 뜻일까? 어우, 기타를 치니까 모양 공하고 목이 아주 쩍쩍 갈라지고 좋다. 바로크. 되게 졸리롬도구나 여기가. 보통 딱 여기 뒤에 여기 바람 나오는 온도 좀 보니까 수능 칠 때 약간 요 정도 히터 느낌이었는데 진짜 졸렸어. 진짜 졸렸어. 심지어 나는 히터가 이거 말고 천장형 여기 중간에 막힌 거 있잖아. 내 자리가 여기였어. 수능 때 자리가 감독관 여기 계시. 여기였는데 히터가 내 뒤통수를 자 8시에 들어가서 5시 되기 전에 나오니까 4시 반쯤 나오니까 몇 시간이냐? 8시 반쯤 되는군요. 내내 내 머리를 때렸어. 진짜 졸리다. 사람이 수능 날 되면 막 긴장돼가지고 떨 것 같지. 그래서 들어가서 뭐 시험 하나 보잖아. 아씨 이건 언제 끝나냐 이러고 있어. 오후 되잖아. 야씨 끝나간다 이러고 있어. 근데 마지막 교시 되잖아. 이게 맞나 싶어. 내가 이걸 위해서 고등학교를 다 바쳤는가. 근데 그런 거 없어. 종치고 나가잖아. 개 좋아. 왜? 야 수험표 할인 어디냐? 뭐 이런 거죠. 올영 할인하냐? 이런 거. 수험표 할인하냐? 이런 거. 어디까지 할인되냐? 우리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 조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지 않니? 오, 요즘에 소름 돋는 일이 일어나는.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네. 미안합니다. 공포 분위기 조성은 아니에요. 자, 바로크는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자, 갑시다. 서양 음악사에서 오페라가 탄생한 1600년경부터 바흐가 세상을 떠난 1750년까지를 바로크 시대라고 한다. 바로크 시대의 정의가 또 나오고 있죠. 오페라의 탄생부터 바흐의 사망. 음악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바흐는 아버지께 어머니께. 네, 아버지예요.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예요. 그럼 음악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핸델이죠. 그지? 둘 다 남자죠. 진짜 불 껐다 켜지는 뭐야? 그거 뭐야? 자, 핸델, 바흐. 자, 그러면 바로크 시대는 마지막 기준이 바흐네요. 한 개인이 영향을 얼마나 줬을까 이런 것도 좀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다른 시대는 고대, 중세, 고전, 낭만, 현대라고 하면서 이런 부시기를 왜 바로크 하냐고요. 바로크라는 말의 유래에 대해서는 이탈리아어 바로코에서 나왔다는 설과 포르투갈어 바로코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자, 이탈리아어
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는데 둘 중 무엇이 정확한 견인지는 모르지만 공통적으로 뭐라고요? 찌그러진 왜곡된 밑줄. 등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대요. 찌그러진 왜곡. 하지만 오늘날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 작곡가인 바흐, 핸델, 비발디의 음악을 부정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면 부정적인 음악이라서 바로크 음악이라 하는 건 아닐 거라는 얘기죠. 그치? 그런데 왜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을까? 물음표 동그라미 질문을 통해서 뭘 제시하고 있니? 이어질 내용을 제시하고 있죠. 질문을 통해 이어질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크라는 단어가 음악에 처음 적용된 때는 1746년이다. 에잉? 이때쯤 나왔대. 당시 프랑스의 철학자 노엘 플리시는 음악을 부드러운 음악과 거친 음악으로 분류했는데 이때 바로크라는 단어를 후자열미로 사용했다. 후자열미는 무슨 음악? 플리시가 바로크라는 단어를 뭘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다? 거친 음악. 바로크 시대는 르네상스 시대에 삭힌 인간 중심도 세계관이 음악계까지 영향을 준 시기로 이 시대 음악은 음악적 안정감 대신 약동성이 특징이다. 약동성 동그라미. 약동성 원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인간의 감정에 직접 호소하려는 욕구로 인해 강렬한 극적 효과를 표출하는 음악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음악들은 당시에는 너무나 진보적이고 반항적이어서 오늘날 바로크 음악의 특징이라 불리는 요소들이 비정상적인, 과장된, 거친, 괴상한 것 등으로 치부되었다. 그 당시에 시대가 받아들이기엔 아직 이른 음악들이라는 거죠. 그치? 시대가 받아들이기 아직 좀 일렀다. 시대를 너무 앞서간 이런 거. 바로크 음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17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신고전주의 운동에서 비롯되었다. 신고전주의자들은 고대 문예 부흥 운동인 르네상스의 합리주의와 이성을 신봉하고 왜 이렇게 빨리 있느냐? 어차피 이거 우리 하나하나 이해할 거 아니거든요. 그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예술의 특징인 보편성, 조화, 균형을 추구하였다. 그러면 얘네가 바로크를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했다. 그치? 이걸 계속 잡고 가야 돼. 아니면 빠져들어. 보편성, 바로크는 보편성이 있다. 이러버리면 하거든요. 이들의 시각에서 바로크 예술은 비정상적이며 기괴하며 조화롭지 못한 것이었다. 그래서 은근히 경멸하는 말투로 바로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저는 바로크야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바로크 같은 것들 이러면서. 자, 시간이 지나면 몇몇 예술사가에 의해 이러한 시각이 수정되기도 했지만 19세기 후반까지 바로크 음악은 비정상, 기괴함, 과장됨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세기 후반이면 몇 년대 후반이니? 1800년대 후반이죠. 그치? 지금 2023년대 21세기니까. 그치?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까지가 후반이죠. 네? 여러분들 그 21세기가 2000년에 시작됐다고 많이들 착각하시는데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2001년에 시작한 겁니다. 그래야 딱 100년이 나오죠. 1부터 00까지 해야 100년이 나오지. 그치? 한 세기 딱 100년이니까 21세기 같은 경우는 2001년부터 2100년까지죠. 2101년부터 22세기고요. 여기서 22세기 보실 분들이 여러분들 분발 잘 하시면 술, 담배 안 하시고 나중에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현대의학에 많이 도움을 받으시면 22세기 열리는 거 여러분은 보시겠네요. 저는 20세기에 태어난 사람이라 22세기가 열리는 거 보면 좀 그때부터 이제 기네스북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자, 계속 갈게요.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바로크 예술을 객관적 시선으로 바라본 인물은 스위스의 예술사가인 하일리 벨플린이었다. 그러면 하일리 벨플린 이전에는 뭐가 더 지배적이었다? 학계에서 부정적이 더 지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치?
그는 1888년에 발표한 르네상스와 바로크에서 바로크라는 말을 여기 밑줄 한 시대 예술 양식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사용했다. 그냥 그때 예술 양식이 바로크다라는 거지. 거기에 부정적인 의미 넣었다는 거야, 안 넣었다는 거야? 안 넣었다는 거야, 그치? 그냥 이때 이름이 바로크라고 한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에 가장 많은 거 뭐야? 자동차 이름들이에요. 자동차 이름들. 뭐 예를 들어 저기 현대차들 같은 경우에는 SUV 이름에 휴양지 이름을 넣어요. 투싼도 있는 지방이고요. 산타페도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또 뭐 있지? 뭐 여튼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이제 나중에 나온 차들은 그런 걸 안 넣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에 이름 이상의 의미가 있나요? 투싼이면 막 어디 저기 미국에 있는 그 투손주에 뭐 그 투손이라는 곳이 아마 미국에 있을 텐데 거기 휴양지처럼 뭐 거기 좋아하면 이거 사야 되고 이런 더의 의미가 있니? 그냥 이름만 갖다 썼을 뿐이죠. 바로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해석하지 않고 이름만 갖다 썼다는 거. 자, 그 결과 지금은 어느 정도 바로크라는 말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게 됐다. 그러면 바로크라는 의미가 원래는 부정적으로 쓰였는데 부정적이지 않게 되는 과정도 보여지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치? 자, 그렇게 하시고 아마 강의실 같은 거 어차피 여러분들이 등원 시간이 바뀌진 않으실 테니까요. 자습서를 쓰시던 거 설마 버리지 않으셨겠죠? 잘 챙기셔가지고 다음 주 내신 대비 때 보도록 하고요. 시간표는 그때 붙일 테니까 저도 어차피 강의실 몰라요. 저도 어차피 강의실 모르니까 시간표 보고 잘 들어가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시험 없고요. 단어 시험 없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영상 좀 꺼줄래? 여기 빨간 버튼 눌러줄래? 한 번만 더 참게.